초대형 세수 구멍이다. 쉽게 말하면요, 작년에 올해 세수가 얼마나 거칠지를 추계를 합니다.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상보다가 세수가 안 거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말입니다. 초대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무려 14.8%가 오차가 났습니다. 14.8%. 아니, 작년에 예상할 때하고 올해 예상하는 것이 14.8%가 여러분 오차가 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차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답답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정환진 TV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7월부터 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L자형 침체가 계속된다고 말했어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2023년 올해는 최악이다. 나이키형도 아니다. 상저하고라고 하는 나이키형 아니다. L자다. 2023년 전체가 어렵다. 2024년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서서히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나이키형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 제가 진짜로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예산을 안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 추계 오차가 14.8%까지 난 거예요. 그것도 마이너스로, 플러스도 아니고 말입니다. 심각하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여러분 2021년 21.7%의 세수 오차가 났습니다. 그때는 또 플러스예요. 2022년 15.3%의 세수 오차가 났고요. 올해도 마이너스 14.8%가 났고요. 플러스가 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마이너스가 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블랙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가 한국 블랙홀에 빠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30년 만입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가 난 거예요. 30년 만에. 야,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3년 연속 세 자릿수 오차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쭉 보더라도요, 세수 추계 오차는요, 뭐 8.8%나 9.5%,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2.2%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21.7%, 2022년에는 15.3%, 그리고 2023년에는 마이너스 14.8%가 줄어들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 살림이 들쭉날쭉해요. 세수라는 것은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라 살림이 이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적게 들어오면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말입니다. 2021년이 21.7%가 늘어나니까 세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서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많이 주고 현금살포라는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이 극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023년에는 마이너스 14.8%가 되니까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끌어와야 될 판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공자기금도 써야 되고요. 아니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 빌려와야 돼. 한국은행에서 빌려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저는 경제를 기획재정부에서 보잖아요. 옛날만큼 기획재정부에 인재가 없는가 봐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획재정부에 모여서 세수 오차, 세수 추계를 하는데 뭐 이렇게 3년 연속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블랙홀이 됐다는 겁니다. 세수가 이렇게 들쭉날쭉 가면요. 나라 경제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개판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많이 날아갔는지. 여러분 2022년의 실적은 395조 9천억 원입니다. 2022년의 실적이 395조 9천억 원이면 2023년엔 더 많이 짜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2023년에는 400조 5천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저는 이 추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계부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고 했고요. 민간 주도 성장에서 기업들이 팡팡 돌아갈 수 있게끔 세제도 낮춰주고 규제 완화도 계속해 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부동산 부분에 세금이 워낙 많아서 국민들이 전부 다 가렴주구 정권, 문재인 정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서 실제로 말입니다.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분도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낮춰준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죠. 물론 많이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안 낮춰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경기는 침체될 거라는 것을 이미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수를 짤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게. 아니 삼척동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좀 넘어갔나요? 정환진 TV를 보시는 구독자분이라면 웬만한 분들은요. 내년에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경기가 나빠진다.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환진 TV를 가끔 보시는 분들 외에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예산이 세수가 400조 5천억 원이 들어오겠다는 예산을 짰다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번에 재추계를 했어요. 재추계를 하니까 이게 341조 4천억 원,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 1천억까지 나왔습니다. 59조 1천억 원이면요. 이거 역대급 초대형 구멍입니다. 역대급 초대형 구멍.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400조 5천억 원이 341조 4천억 원이 됐다는 건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획재정부의 예산 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못 보는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이 블랙홀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을까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59조 1천억 원이 어떻게 줄었는지 보면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금 중에 3대 세금 이러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입니다. 소득세가 114조 2천억 원으로요. 지금 17조 7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최저임금을 워낙 올려놨죠. 그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나니까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 고용 안 합니다. 사람 고용 안 하면 이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득이 줄어들면 말입니다. 세금이 덜 나와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을 5년 동안에 41.6%를 올렸는데 이게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웃기죠.
자영업자들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예, 전국에서 말입니다. 곡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못 벌어요. 벌어도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소득세라는 것은 벌어야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76조 9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5조 4천억 원 제일 많이 빠졌어요. 법인세는 세금 내려줘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좀 거짓말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1%밖에 안 내렸거든요. 1%. 1% 내렸는데 이렇게 빠지나요? 아닙니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전 세계가 침체가 오니까 우리는 수출하고 싶어도 못해. 수출을 많이 해야지 법인이 돈을 많이 벌고 내수로 많이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지 못해요. 내수도 꽁꽁 수출은 막혔고 그러니 법인세가 줄어들 수밖에 최고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부가세가 좀 더 덜 들었습니다. 73조 9천억 원인데 9조 3천억 원. 부가세는 이게 소비할 때마다 붙는 게 사실 부가세거든. 부가가치세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좀 덜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줄어드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경기 침체, 부가세가 줄어드는 것은요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소비가 점점 꺾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3조 4천억 원. 정권거래세나 좀 늘어났을 거예요. 왜? 한탕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가 늘어났을까요? 나머지 범칙금, 교통세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다녀야지 교통세도 많이 내는 건데 이게 다니질 않잖아요. 그만큼 어렵잖아요. 6조 8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00억 원이 늘어났을 정도. 전체로 보면 이게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 1,000억 원이라는 게 이래서 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짐작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써서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이라고 하나요? 저는 책임방기라고 봐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적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들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기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는 자부심 갖고 일하거든요. 밤새서 일하고요. 내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프라이드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세수 추계가 엉망이 돼서 역대급으로 떨어졌죠. 역대급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블랙홀 빠졌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대 세수 결손 기록을 보면요. 1998년에 8조 원이고요. 2014년에 10조 9천억 원, 2023년 올해 59조 1천억 원. 이 정도면 블랙홀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만 탓한다?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너는 책임을 줘. 나는 그냥 보답만 받을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내로남불이 극단적으로 갖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발생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이게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긴 것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돕는 것.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 돕는 것 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그것도 예산실에서 저는 최소한 스스로 자기를 도왔다면 59조 1천억 원이라는 이런 초대형 세수 펑크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말입니다.
책임감이 날아가 버린 그런 어떤 상태에서 발생된 것은 아닌가.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요. 과거에 말입니다. 제가 꼰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효라고 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인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와닿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꼰대 소리라고 들어도요. 그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충효라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바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또 한번 해봅니다. 참 안타깝죠. 세수가 이렇게까지 펑크가 난다는 것이 아마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안타깝기 그지없을 겁니다. 아마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야, 이게 나라가 잘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솔직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언젠가 좋아지겠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언젠가 좋아지겠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아져야 돼. 지금 좋아져야지 언젠가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고생하는 사람들 맞아요. 기획재정부에 저도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특히 예산 시즌이 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블랙홀 지금 세수 펑크에서 나왔다. 그 말씀 지금 드립니다.